이준석이라는 카드와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뭐 이낙연 전 총리까지도 네. 지금 같이 빅텐트의 향후 대상으로 이 권성동이라든가 권영세 이 현재 당 지도부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큰 변수가 안 돼요. 네, 어차피 이준석이 이제 국민의힘하고 단일화 한다는 건 일종의 투항입니다. 그렇죠. 예. 그건 항복선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준석 자체표가 빠지는 거지. 그게 국민의힘으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면은 그거는 뭐 나중에 뭐 그냥 몽땅 다 끌어마서 빅텐트를 만든다 그러는데 그 텐트는 찢어진 텐트다. 네. 예.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대표죠. 이제 네. 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예비후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여론조사 하면은 3자 대결하면 약 10% 가까이 뭐 한 자릿수거나 10%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본인 정치엔 의미가 있어요. 네. 10%면은 이제 선거 보장금을 50% 반환받고, 그렇죠. 예. 그 10% 아래는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렇죠. 근데 꽤 큰 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0% 두 자릿수 지지율은 차기의 정치를 하는데 일정 정도 자산이 되는데, 그렇죠. 정치인이 10% 지지 이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뭐 5%냐, 7%냐, 8%냐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10%를 넘겼다 그러면 이제 중견 정치인의 반열에 들게 되고 선거 비용도 상당한 그렇죠. 보전이 되고 이런 또 실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은 이준석의 이제 두 자릿수 전략은 소위 말하는 무당파. 그래서 중도층에서 일부를 자기가 이제 확보해 나가는 이런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뭐 청년표? 그렇죠. 뭐, 일부 예. 이대남이라고 불리는 이 이준석 지지층이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쪽? 뭐 이런 정도 의미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대세라기보다는 본인 정치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를 노린다면 사실은 투항이 될지라도 내부에서 들어가서 왜냐하면 내부가 지금 이제 선거 이후에 지게 된다면 국민의힘 내부는 지리멸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주도권을 질 수 없을 때 같이 빅텐트에 들어가서 이미 국민의힘이 일원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당이 되고 그러면서 당내에서 입지를 구축해 나간다면 과거 당 대표도 했으니까요. 그러면 차기 대선을 노리면서 이준석 저는 투항의 길이 이준석 후보에게는 그렇게 피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은 되지는 않거든요. 이득도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려면은 당내 구성의 변화를 노리고 가야지. 지금 뭐 찐년들이 그냥 온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대선 이후에는 또 판이 일정하게 그렇죠. 바뀌지 그러니까 않겠습니까? 그때가 문제라는 거지. 그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새로운 판짜기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저는 그때 네. 이 목소리 잘 내는 데 있어서 상당한 이 장점을 갖고 있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당함으로써 그 이후에 그런 판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기 때문에 막판 빅텐트도 이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 보수 진영이 총력전을 벌이는 그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글쎄 이준석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는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이었는데. 부정적으로 말했지만 과거에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그 실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개혁신당의 존재로 단독으로 정치적 위상을 우리 양당 체제에서 확보한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저는 보는데요. 우리 의원님은 아니 근데 쉽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이준석 정치는 네. 국민의힘 바깥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하여간 적이란 적은 모조리 그냥 치고받고 선열이 낭자한 싸움 벌린 거는 그렇죠. 어디서나 똑같아요. 바른정당에서 손학규 대표를 얼마나 이상한 사람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그 큰아버지 뻘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나와 개혁신당 할 때는 이낙연 대표를 얼마나 또 완전히 그냥 엉뚱한 일주일 만에. 그렇죠. 예, 또 개혁신당 가서는 허은하 대표를. 그렇죠. 예, 또 얼마나 또 이상한 사람 만들었고.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또 친윤 몇 사람을 얼마나 또 이상한 사람 만들었고. 그렇죠. 아니 도대체 이준석 어디 대표가 무슨 정당의 몸을 담았을 때 뭐 아니건 바뀌건 간에
맞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었지. 그리고 특히 그런 갈라치기라든가 사실은 정치를 저는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데 음. 그런데 일정한 지지를 항상 또 얻어낸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그거는 변수가 될 일단은 수는 있다는 거죠. 막 치고받고 해가지고 자기 자리를 차지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어떤 그 같은 청년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뭐 특혜를 받아서 무슨 또 할당제로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 된 경우하고는 결이 좀 다르죠. 그렇죠. 또 어디 뭐 특혜를 받아서 공직을 한번 해본 것도 아니고 이런 면에서는 순수한 어떤 야전형이고 어떤 가두리 양식장에서 사료 먹은 광어가 아니라 순자연산인 건 맞아요. 네. 순자연산인 건 맞는데 그런데 누구 하나 포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누구 하나 포용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배제의 정치 그리고 갈라치기 정치 사실은 정치를 저는 해서는 안 되는 국민 통합의 정치가 아니라 계속해서 갈라치는 정치가 네. 국민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